북한이 정규군을 동원해서 전면 남침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침설이라든지 남침 유도설 혹은 내전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북침설이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을 해서 자기네들이 반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남침 유도설은 일부러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내전설은 38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충돌의 결과가 38선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소련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 다 이제 그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이제 물타기설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소련이 붕괴한 후에 비밀 자료가 공개돼서 김일성이 남침을 한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자 이번에는 이승만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런승만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를 않나, 한강 다리를 일찍 폭파해서 무고한 시민이 죽었다라든가,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넘겨줘서 주권을 팔아먹었다 하는 이런 엉터리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소련과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0월 12일 날 소련 군정은 38선 북쪽 지역에 치환대, 그리고 자위대, 적위대 등 모든 무장대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2,000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진남포에서 보안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1월 11일 날 철도 보안대가 창설이 됐고요. 1946년 7월 각도에 설치되었던 철도 보안대를 통합해서 북조선 철도 경비대로 개편해서 정규군 양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정식으로 창설되기 전까지 군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자리는 바로 소련에서 하바rov스크 88여단에서 훈련을 받은 빨치산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6년 2월 8일 날 평양학원이라는 것이 개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소련군 위수사령부와 빨치산파 대원들이 각 지역에서 공산북한을 위해 일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양학원이 1949년 1월에 만경대로 옮겨져서 조선인민군 제2군관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1946년 6월에 평양학원에서 정치반 84명, 군사반 100명 등 약 200여 명의 일기생이 배출돼서 핵심 간부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바로 평양학원의 군사반이 1946년 6월 중앙보안간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반의 경우는 중앙당학교로 개편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인민군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말까지 개천과 신의주, 나남과 원산훈련소에서 군대를 구성하기 위한 약 2만 명의 장교가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남사단, 진남포연대, 강계포병연대, 철도경비대, 국경수비대, 보안국, 비밀경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본격적인 인민군의 창설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 정규 무력 건설은 1945년 10월에 소련 점령군이 만든 보안대가 그 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에 평양학원이 창설되고 1946년 8월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바로 이것이 단일체계를 갖춘 군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1946년 8월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 설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보안간부 훈련소 개소 시점에 사실상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것입니다. 1947년 5월에는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 바로 이 대대부 예하에 전 장병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고 인민집단군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개천훈련 제1소가 인민집단군 경부병 제1사단이 됐고요. 나남의 훈련 제2소가 인민집단군 경부병 제2사단, 그리고 훈련 제3소가 제3독립혼상여단, 그리고 평양학원 소속 항공중대가 비행연대로서 조종사 양성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공과 북한의 이 군사적인 밀착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보안간부 훈련소를 만들 때 중공군 내에 소속돼 있었던 조선족 군관들이 대거 북한으로 넘어와서 보안간부 훈련소, 말하자면 이제 장교 훈련소의 핵심 중축 요원이 됐습니다. 자, 이 와중에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병사들이 필요하게 되자 북한에서 청년들을 모병을 하기 위해서 중공군 지부가 북한에 설치되었습니다. 바로 이 중공군 지부가 북한에서 모병한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만주로 데리고 가서 중공군 부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1947년 봄에 보안간부 훈련소에서 훈련한 병사들을 만주에 파견을 했는데 미 정보기관은 이 북한에서 훈련되어서 중공의 국공내전에서 바로 모택동군 측에서 싸운 병사의 총 병력을 3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족들은 중국군 장교들하고의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주전투에서 조선인들의 피 흘린 대가를 내놔라. 그 대가로 중국은 조선에게 간도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1947년 5월 10일에 했다라는 그런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청년들을 징집을 해서 바로 모택동의 팔로군 산하로 보내가지고 약 3만 명 정도가 국공내전에서 모택동 편에 서서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6년 8월 10일에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 조치를 하면서 일본군이 북한 전역에 건설했던 군수공장들을 전부 국유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국유화라는 공장이 1946년에 포병기술훈련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이 훈련소에서 병기 기술자들을 계속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교회 평천에 총과 탄약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고 1947년 9월에 김일성이가 기관단총과 권총을 생산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남한에서 총탄 한 발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북한은 일본이 남겨놓고 간 이런 군수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6.25 때 인민군들을 무장시킨 따발총이라고 하는 이 기관단총 그리고 권총을 대량 생산해서 인민군들이 바로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남침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9년 2월에는 평천공장을 제65호 공장으로 확장을 해서 6.25 전쟁 전에 이미 소화기와 탄약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1949년 8월 30일에는 원산조선소에서 북한 최초의 철제 경비정을 진술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노동호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1947년 4월에 김일성이가 소련 민정사령관 로마넨코 소장 그리고 참모 이그나티예프 대장하고 회담을 한 후에 북한에서 생산한 다량의 무기와 유류를 만주로 보내서 모택동 군대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북한에서 징집됐던 그 병력들이 모택동 군대 하에서 국공내전에 참여했다가 국동내전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 시점에 이르러가지고 1949년에서 50년 이 무렵에 거의 전원이 북한으로 넘어왔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9년 여름에 조선족 2개사단 그리고 북한에서 징집돼서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그 병력들이 북한으로 돌아왔고요. 1950년 1월에도 1개사단이 북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중국을 공산할 때까지 결정적인 행동을 유보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혁명이 성공을 하자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말부터 한반도를 공산 통일하기 위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일성은 1950년 이 무렵에 이제 국토 완정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공산혁명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북한에서 정식으로 조선인민군이 창설한 날은 1948년 2월 8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정부를 수립하기도 전에 무려 7개월 전에 조선인민군을 공식 창건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날 2만 5천 명의 병력이 소련제 기관총과 박격포, 대전차포, 고사포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조선인민군 창군식을 거행했습니다. 아주 북한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평양역전 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을 알리는 열병식이 거행됐습니다. 인민군 총사령관에는 최용건이가 임명이 됐고 부사령관 겸 문화부 사령관에는 김일, 그리고 포병사령관에는 중국에서 팔로군을 이끌다가 조선의용군을 지휘를 했던 무정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에서 공식으로 정부가 수립되자 군대와 보안대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대는 내무성에 소속을 시켰고 군대는 민족보위성에 소속을 시켰습니다. 민족보위상에는 최용관, 부상에는 김일, 인민군 총사령관에는 강건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빨치산 출신으로서 하바롭스크라든지 중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도 수립되기 무려 7개월 전에 조선인민군을 서둘러서 이렇게 창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공식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군대부터 창설한 것은 세계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렵에 남한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도착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에서 그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정부를 수립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남한 지역에서는 선거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가능할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3파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소련이 걷어차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이런 드라이브가 걸릴 것을 우려한 소련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의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해서 그 위용을 과시를 하자. 그래서 남한 지역의 공산당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반이승만 정치인들을 북한으로 초청을 해서 회유를 하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조선인민군 창설을 서둘러서 무려 정부가 수립되기 7개월 전에 인민군 먼저 창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공의